안녕하세요. 로티스 어학원입니다. 로티스의 초등학습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본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3학년부터 시작되는 로티스 고학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영상입니다. 로티스는 초등 6년의 학습 과정 안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산출적인 기능을 증대시키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해에서 활용의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로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3학년부터의 학습 중점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정을 이끄는지, 커리큘럼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스케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마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티스는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 요소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에는 영어를 읽거나 들어서 이해하는 영역의 학습 요소,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그리고 산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로티스는 기본적으로 EFL, 즉 외국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환경에서 가용 가능한 시간 내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학습 요소를 정확하게 짚고 세세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설계된 전체적인 초등 커리큘럼의 큰 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티스의 초등 과정은 크게 세 줄기인 Reading, Theme-Based Learning, 그리고 Skill-Based Learning으로 나눕니다. 첫째, Reading은 초등학생으로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이기에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으며 2학년까지는 미국 교과서를 통해 학습합니다. 3학년부터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소설과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으로 세분화하여 각기 목적에 맞게 학습합니다. 이는 단계에 따라서 시작 시점은 다르나 TOEFL IBT 리딩으로 발전하여 영어로 다양한 과목을 읽어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Theme-Based Learning에서는 사이언스나 Social Studies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영역 중에서는 Listening and Speaking 영역에 해당하는데요. 2학년까지는 CLIR과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하고 3학년부터는 미디어를 확대하여 학습합니다. 레스닝을 통해서 이해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들입니다. 이는 TOEFL IBT로 연결되어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수학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Skill-Based Learning 영역에서는 2학년까지 Writing, Grammar, Vocabulary로 세분화하여서 학습을 하고 3학년부터는 과목을 융합하여 Writing 안에서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연습합니다. 위와 같은 영역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킬까요? 로티스 고학년 수업 방식의 큰 골자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티스 고학년 프로그램은 종전의 정보 전달식 수업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가이드가 되는데요. 즉, 아이가 교과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아이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인지 또는 정보 전달에 필요한 영어적 표현이 부족한 것인지를 보고 필요한 요소를 도우며 발전시켜 갑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능동학습이 가능하고 정보 정리의 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를 학습 체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뿐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힘이죠. 그렇다면 각 과목별로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보시면서 이 학습 체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학년 프로그램도 세 가지 학습 줄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리딩 영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학년의 리딩 학습은 크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3, 4학년의 경우 수업의 비중은 소설이 2,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이 1입니다. 그러나 5학년부터는 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습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와 소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속의 스토리는 두세 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스토리 초반에 모두 소개되는 반면에 소설은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면서 캐릭터 수도 훨씬 많아집니다. 따라서 각 캐릭터의 성격과 역할, 인물 간의 관계를 아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길잡이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과서의 스토리는 하나의 갈등이 비교적 짧게 전개되고 해소되는 데 반해서 소설은 챕터별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되면서 중심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로티스는 1, 2학년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공부가 아닌 pleasure reading으로 책을 만나도록 수업 안에서는 소설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3학년부터는 교과서를 통해서 다진 이해도로 스스로 소설을 읽고 이해하고 수업 안에서는 자신의 언어로 리텔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을 숙제와 수업 시의 과업으로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로티스는 3학년 과정부터 숙제가 일부 예습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수업 안에서 이해보다는 이해의 다음 과정인 전달의 과정에 더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숙제는 정해진 분량을 읽고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권을 학습하는 스케줄이기에 한 번 수업에 1개 내지는 2개 챕터가 숙제로 나갑니다. 다만 아이들이 눈으로 글씨만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를 위해서 노트테이킹을 시킵니다. 글 속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정보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인물별 특징을 정리하거나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키 이벤트를 뽑아내면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도록 습관화시킵니다. 이렇게 숙제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수업 안에서 한 번 더 이해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줍니다. 이 과정은 멀티플 초이스보다는 서답형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내용을 리텔링하기 전에 주요 사건별로 쪼개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을 한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Sooner or later. And then when Dr. Lanyon, when Mr. Addison tried to talk to Dr. Lanyon about Dr. Jekyll, how did he react? What was his reaction? I think Jeannie kind of said it. Yes. Justin? They didn't want to talk about Dr. Jekyll or hear his name. Very good. So he said he didn't want to see or hear about Dr. Jekyll, right? He said he didn't want to see. Fast, because I didn't highlight. Please write all your answers in details, everyone. What was the page number, Jenny? The page number is 27. 27. Very good. 23. I know.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선생님은 답을 어디서 찾았는지 페이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이처럼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정확한 텍스트 에비던스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기억이나 상식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정보를 찾아내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편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정보를 묻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인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립해보는 것,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기, 의도 파악하기 등 한 걸음 더 사고할 수 있도록 질문에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더불어 문학작품이기에 함축된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 복선, 시대적인 배경, 다양한 수사적인 표현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시를 한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Let's talk about our facial complexion, everybody. When do we, turn white? Do we actually go white, as in white color as a paper? No. What does it mean? Yes. It means when you're nervous. Nervous or what else? Sick? Frightened. Frightened? Good. Shocked. Shocked? Yes. Or My friend is always pale. your face. Yes. What about this? One more. Terrified. Yes. When you feel terrified, surprised, shocked, we say your face turns white or your face turns pale. Okay. So there. 이렇게 세세하게 이해한 내용을 다시 자신의 언어로 재생산하는 것이 최종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중요한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텔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에 그쳤던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활용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스토리 내용에 대한 이해, 영어적인 전달력 측면에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직 full sentence로 summary 하기가 어려운 단계에서는 unscrambling 또는 빈칸 채우기 등의 도움 닫기를 마련해 주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non-fiction은 retelling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목적으로 합니다. History, Science, Culture, Art,
소셜 스터디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주제 파악하기, 추론 등 낱개의 정보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도식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고력, 논리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고 인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잡하고 긴 정보에 대한 이해도 역시 더욱 명료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각 정보 간의 정확한 관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이제 고학년 과정의 두 번째 줄기인 듣고 말하기, 미디어 수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가 다르죠. 반별 학습 단계에 맞춰서 1번에서 3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면서 학습의 주안점을 달리합니다. 귀를 틔워주기 위해서 딕테이션을 중점으로 하는 1번 단계, 입력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과 어휘학습을 중점으로 하는 2번 단계, 듣고 이해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3번 단계를 각 반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하게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수업 재료를 가지고 위의 과정을 학습할까요?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 영상들은 화자의 말하기 속도, 컨텐츠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사용합니다. 사이쇼 퀴즈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평균 5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두 가지 영상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We both laugh at the same jokes. There's also a lot about us that looks the same. We both have noses to smell, ears to hear, and eyes to see, and a mouth for eating cheese. Yum. But take a look at an octopus. Whoa. You're right, Squeaks. It looks like an alien from another planet. And it's no wonder you think that. A lot of movies and TV shows about aliens and monsters are inspired by the octopus, a mysterious animal from the bottom of the sea. An octopus isn't an alien or a monster, but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kinds of animals we're used to seeing. Its body is built for the ocean, and it's very different from ours. For one thing, octopuses have 8 arms. Think of all the fish you could catch with 8 arms. For another, their blood is blue, and they have 3 hearts. They also have ink that can be poisonous. Some octopuses are very small, but some are humongous. The biggest ones have an arm span as big as a 2-story house. And because octopuses hardly have any Horses. Down on the farm live lots of horses. Yay! With 4 powerful legs, great galloping horses are very fast. They have long noses and eyes on the side of their head, so they can see all around. 이와 같은 영상을 보고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예습형 숙제인데요. 읽고 말하기에 해당하는 소설 수업과 같이 노트 테이킹을 하며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되 이번에는 리딩이 아닌 리스닝을 통해서 이해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필기라면 선생님의 판서를 옮겨 적는 것이 익숙할 텐데요. 따라서 처음에는 노트 테이킹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활용하거나 맵핑을 하는 등 자기만의 방법이 생깁니다. 소설과 미디어에서 보셨듯 루티스 고학년 프로그램에서 노트 테이킹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노트 테이킹이 일목요연하고 알아보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도 정보가 잘 정리되었다는 뜻이기에 이 과정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노트 테이킹을 통해서 정리한 정보는 수업 시간에 오럴 서머리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금 재구성합니다. 물론 각 단계에 맞춰서 완전한 문장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에 적절한 도움 닫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에는 그달의 미디어 토픽 중 하나를 선정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하며 그를 전달하는 도구인 영어의 실력도 자연스럽게 성장시킵니다. 이는 영어뿐 아니라 여타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중요한 공부 습관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When you complete that akira, the machshava of that akira. And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말과 글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 강한 학습 체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로티스는 이처럼 아이들이 영어를 도구로 스스로 공부하고 글을 나누고 또 그 즐거움을 알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기인 라이팅 영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이팅은 앞서 보신 소설 수업과 미디어 수업 안에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써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Integrated Writing입니다. 한편 라이팅 수업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서술하는 시간입니다. 고학년은 라이팅과 그라머를 교차하여 학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라이팅은 학습 단계가 어휘 활용, 문장 구성, 글짓기 단계 중 어느 단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고학년의 라이팅 수업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스텝 1과 2에서 보시듯 글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글감을 찾는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막연해하는 스텝이기도 하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 텍스트를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학습과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하듯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 모델 텍스트에 대한 공부는 로티스 라이팅 학습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패턴 드레스입니다. 영어뿐 아니라 수학이나 국어, 예체능 등 점차 다른 과목의 비중이 커지면서 영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고학년 친구들은 특히나 이 패턴 드릴을 통해서 청크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암기가 이루어져야 하죠. 따라서 보캐블러리 퀴즈를 볼 때 문장 암기 또는 패턴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텝에서는 생각해낸 글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시킬지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의 역의 과정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작성한 글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며 표현을 다듬어 갑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첨삭과 피드백은 단순히 스펠링, 그라마 미스테이크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좋은 표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라이팅 활동은 단순히 교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소설 등의 후속 활동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라이팅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글 쓰는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고학년 로티스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목별로 안내드렸습니다.
로티스는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 단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기쁨을 느끼고 더욱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길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선생님과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